자, 좀 전에처럼 운동 상태를 제시했는데요. 예.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했죠. 운동에 대한 제일 처음에 9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25 플러스 4.5 한 6.75 그지? 줄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완전 비탄성 충돌한다면 운동에지는 했습니다. 2분의 1에 이제는 2kg짜리 3kg, 2kg짜리 1kg짜리 합해서 전체로 3kg짜리가 됐었잖아요. 그지? 그냥 3kg짜리고 속도가 얼마나 움직인데? 2m/s 움직인대요. 결국에 산수에서 해보면 6줄로 처음에 운동이죠. 9줄이었는데 6줄로 가장 역학이지가 많이 감소되는 게 3줄 감소되는 같이 붙어 움직이는데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문제는 뭐가 어려울까요? 그걸 하나 어려운 거 없다고 했죠. 공식 외우기. 이게 어렵죠. 아, 완전 아, 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 뭐가 된다면 운동량 보존도 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완탄 충돌이라는 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요걸 맨 윗장에 썼던 사람은 깜깜하겠죠. 이게 돼 있네요. 원래 이쪽에 이걸 맨 위쪽에 딱 붙여서 썼으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자들이에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충돌 전에 A 2kg짜리가 3m/s로 B는 1kg짜리인데 정지 상태였는데 완탕 충돌이 일어난대요 하겠습니다. 완탕 충돌이라면 첫 번째 운동량 보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운동 에너지 보존까지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끔찍하죠. 으아. 그래서 완탄 충돌이라게 된다면 완전 탄성 충돌이 한다면 충돌 후에 A라는 놈의 속도를 V1', B라는 놈의 속도를 V2' 하는데 이렇게 V1', V2' 쓰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그냥 X 쓰고 Y 쓸게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치? 만약 워드 치다 생각해봐. V 아래첨자, 위첨자 프라임 워드 치다면 힘들 거예요. 그죠? X, Y 나는 관대하다. 그치?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식을 쓴다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똑같이 유지되어야 해요. 충돌 전에 질량 속도의 곱은 충돌 후의 질량 속도의 곱과 같이 유지되어야 해요 됩니다. 2kg짜리가 3m/s, 1kg짜리는 제로예요. 2kg짜리가 V1' x의 속도로 3kg짜리는 Y. 1kg짜리는 Y. y 속도로 요게 운동량 보존 동안 하나씩이 준비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두 개 만들어서 열리니까. 맞아요. 연립각이에요. 맞아요. 연립각이에요. 여러분 연립 방식을 중2 때 배웠잖아요. 왜 배웠다고? 이런 거 풀라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 에너지를 쓴다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써야 돼요. 2분의 1에 질량 2에 속력 3의 제곱 플러스 얘는 제로거든요. 2분의 1에 질량 2에 속력 얘는 X를 했으니까 X의 제곱과 으아. 2분의 1의 질량 1짜리는 속력 V2' Y의 제곱이에요. 중 2대 연립 방식을 쓰는 것은 X, Y 2원 미지수가 두 개 있고 1차 X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 1차였어요. 이건 어때요? 모든 뭐라? 수상. 2차잖아. 2차잖아. 예,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수학에서 일반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라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관에서 배우는 2원 미지수 두 개 있는 우리가 그리고 2차 연립 방정식의 문제이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풀래? 풀면 되지 뭐 별거 있습니까? 2, 3, 6은 2x 더하기 y가 됩니다. 요 식은요 9는 2분의 1 x제곱 2주니까 플러스 x제곱 2분의 1y 2분의 1 y의 제곱됩니다. y는 6 마이너스 2x 되겠죠? 네.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y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 6, 6이 36 빼기 2, 4, 24 x 플러스 4x의 제곱 산수계산 맞아요? 네. 4x 제곱 2분의 1x 제곱 3 2분의 1 아니고 x 제곱이니까 3x의 제곱 맞아요? 네.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인데 9 넘어갈게요. 그럼 플러스 9 이꼴 제로가 됩니다. 와. 인수분해 3 때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꼴 제로 되고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되죠. x는 1 또는 3을 쓰는데요. 3은 뭡니까 하면 처음에 왔을 때 이 얘기예요. 1이. 봐도 예, 딱 봐도 1이군요. 되겠습니다. 예, 가는 요 속력이 얼마 나온다? 1m/s 나온다. 는 거예요. x 1면 y는 얼마? x 1면 y는 4m/s에 나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와. 네 시험에 나오면 틀리겠다. 자, 이 실현식을 쓰라고 2번, 2차 연립 방식 풀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예, 끔찍하죠. 끔찍하죠. 만약 서술형 쓰라고 한다면 귀찮기 그지없는 일인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나는 관대하다.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이것도. 진짜 알려줘. 아니에요. 원래 어렵게 풀다가 쉬운 방법을 가르치는 게 확률이 올라갈수록 그래요. 여기를 초등학교 때는 3.14 곱하기 그 전에 했잖아요. 반곱 3.14에서 원점 3.14 곱하기 얼마나 귀찮았어요. 그나마 반지름이 10cm라도 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만 반지름이 6cm 준다든지. 그래서 3.14 곱하라는데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니까 파이. 갑자기 3.14를 파이를 쓰네요. 우리 뭔 짓을 한 거야 3월 14일 날 수학생이 그거 외우게 하던데. 파이래요? 모든 수학생들이 일단 식으로 해요. 어떤 수학생은 자기 메일 비밀번호가 3.14159153 근데요 원칙은 저렇다는 거고 마다 꼼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 정규 수업 때도 꼼수 가르치는 내용이 거야. 반발계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발계수는 충돌 전후의 각 물체의 상대 속도의 비율을 되는데요. 마이너스고 충돌 전의 상대 속도 v2 마이너스 v1 충돌 후의 상대 속도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됩니다. 근데 뒷것 빼기 앞에 거거든요. 뒷것 빼기 앞에 거도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이게 반발계수인데 앞에 거 빼기 뒤에가 훨씬 쉽잖아요. v1 마이너스 v2,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반발계수 2를 쓰는데 완전 탄성 충돌 반발계수가 1 나옵니다. 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요. 완전 비탄성은 나중 속도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같이 붙어 움직이니까 반발계수가 0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걸 써볼게요. 3번 반발계수는 마이너스 충돌 전에 3 빼기 0 충돌 후에 x 빼기 y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예. 1 나와야 되는 요 3번씩을 써볼게요. 오. 요 3번씩 쓰면 x 마이너스 y는 3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마3 이렇게 나옵니다. 오. 좀 전에 1번식이 요거였죠. 요게 3번식이네요. 1, 3번 단순하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x. 3x는 3 나오죠. x는 오. 1 나옵니다. x 1 나오면 y는 4 나옵니다. 예. y 4 나오잖아. 4.
왜 그래요? 이미 y4 다 구해놨는데 x는 1, y는 3. 다 구해놓고 틀리는 게 제일 어려워. 이해했어요? 1번하고 운동형식 보조를 통한 2번식보다는 그죠? 운동형식 통한 2번식보다는 반박일수 2를 쓰는 3번식과 연립하는 게 너무 간단해지죠. 이건 중학교 2학년 애들 대신 2번 1차 연립 방식 풀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아, 그죠? 다시 한번 더 나는 반대하다. 반박일수 2를 가르쳐줍니다. 정해 주십시오. 통합과학이식이다. 통합과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어쩐지. 근데 맨 마지막에 창의력 문제하면서 한 문제 살짝 소개가 되겠네요. 어쩐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따르기는 뭐예요? 통합과학? 비슷한 거에? 통합과에서 운동량과 충량량과의 관계.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어떻겠니? 충격력이 작아져서 덜 다쳐, 덜 아파하는 그 얘기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다. 계란 떨어뜨리. 예, 그렇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지 마요. 뭐 계란값이 올라가기 한참 된 일이지. 네. 라면에 그냥 계란 뜨고. 라면에 계란 띄고 있으면 라면값보다 계란값이 비싸지는. 선생님 저렇게 해서 x-y는 -3. 얻어졌으면 요것과 연립하는 거죠. 아, 이거 연립하면 그 1, 3번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y 플러스 y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2x하고 x, 3x가 되고 6과 마이너스 3, 3x는 3, x는 1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운동량 보존으로 쓰면 훨씬 더 운동량 보존과 반박일수 2를 쓰면 훨씬 더 간단하게 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 더 배우면 배울수록 좀 더 쉽게 옛날에 뭐 저딴 식으로 어렵게 풀었니? 했던 게 좀 더 쉽게 풀리는 게 나와요. 나중에 로피탈 정리 뭐 이런 이름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뭐야 왜 이걸 어렵게 배웠냐고 이 쉬운 걸 놔두고 그렇게 분노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누구한테요? 로피탈? 로피탈한테요? 그래요. 쉬운 방법 가르칠 사람한테 욕을 해요? 아 잠깐만 그럼 나한테 욕을 할 거 아니야. 반박일수 1을 가르쳤다니까. 아 뭐하러 운동에 2분의 1 문제고 이거 왜 가르쳤어? 하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런 거지.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네.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 와. 아닙니다. 참. 역시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은 다이내믹하군요. 가르친 게 있으면 써먹어야죠. 자, 이번엔 B가 옵니다. 1kg짜리 B가 옵니다. 얼마요? 3m per second 됐습니까? 네. 앞에 A가 있었습니다. 2kg짜리입니다. 얘는 정지 상태네요.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A하고 B 각각 어떤 속도 X와 어떤 속도 Y로 움직이게 될까요?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너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하면 A하고 B 합해갖고 어떤 속도로 어쨌든 움직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완비탄이야 너무나 간단하죠. 완전 충돌하고 완비탄이었을 때 각각 속도 어찌 나올까 연습해 보세요. 풀어요? 예, 풀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이 역할 조금 더 일찍 배우는 것일 뿐이에요. 이 문제가 A가 앞 뒤에 거 아니에요? 1kg짜리니까. A가 왼쪽 간다. 아니요 그 밑에는 다 A가 왼쪽인데 쏘리. 오케이. 예. 이거 B하고 A. B하고 A로 붙여야 되죠. 다들 펜이 멈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완전 비탄성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력이 음수가 나왔어. 분수나오네. A가 1kg짜리가 3m/s로 얘는 2kg짜리 정지 상태니까 제로라는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되는 거죠. B와 A 1, 2 합해서 3kg짜리죠. 되겠습니까? 되겠나? 네. 그럼 얼마의 속도로 V 프라임 속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속도로? 1m/s. 얘는 1m/s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얘는 있습니다. 맞다. 간단하죠? 비탄은 매우 간단해요. 비교될 함께 속도 움직인대요 하고 있습니다. 1번이 틀렸네. 그렇다면 완전 탄성 충돌하잖아 했어요. 예, 어차피 두 가지씩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량 보존식과 두 번째, 운동 에너지 보존하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반발계수 2가 1입니다라는 식을 이용할까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주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거 할 때 성력이 음수가 나왔어. 오, 예, 그럴 수도 있죠. 속도는 음수도 나올 수 가능하겠잖아요. 있어요. 음수로 말은 뭡니까? 오른쪽 가는 게 양수면 음수는 왼쪽 가는 거죠. 운용의 보존식이었습니다. 충돌 전에 1kg짜리가 3의 속도로 2kg짜리는 제로네요. 1kg짜리가 x의 속도로 2kg짜리는 y의 속도로. 됐어요? 반발계수 2는 마이너스 충돌 전의 상대 속도로서 3 빼기 0 충돌 후에 x 빼기 y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풀면 x는 마이너스 1, 맞아. y는 2. 돼 안 돼? 돼요. 돼요? 안 되나? 돼 안 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예,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얘는 오른쪽 간다 되겠습니다. 우와 완벽하게 1m 틀렸다. 퍼세크로 왼쪽 가고 2m 퍼세크로 오른쪽 가는 일이 벌어지네요. 어렵다.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자, 잘 생각해. 5분의 9가 왜 나왔지? 잘 생각해. 질량 큰 놈이고 질량 작은 놈 있잖아요. 질량 큰 놈이 질량 작은 놈에 빵 충돌해요.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잘 생각해.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합니다. 그러면 밀고 갑니다. 물론 앞에 게 더 빨리 갑니다. 이거요. 됐어요? 그럼 반대로 질량 작은 놈이 1kg짜리 1kg짜리 질량 큰 놈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완탄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앞에 거 애들이 이렇게 하겠지? 앞에 거? 이거 뒤에 거? 얘는 어떻게 되니? 튕겨나가요. 이해했어? 선생님 그럼 완비탈은 둘 다 1m/s인데. 그렇죠. 컴퓨터도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됐어? 얘는 그래서 질량 작은 놈이 질량 큰 놈한테 꽁 충돌할 때 완탄 충돌이 일어난다면 튕겨나가. 얘는 앞으로 가고. 그렇다면 이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2kg짜리가 있고 2,000톤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완탄 충돌하면 얘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 얘 혼자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거야. 이해됐어? 질량이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면 얘는 거의 변함없이 얘 혼자 튕겨나가요. 기체가 담겨 있는 그릇, 용기벽에 기체 분자가 튕기면 기체 분자 용기는 그대로 있고 기체 분자가 왔던 속력 되도록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뒷놈의 A의 질량이 크고 요 A의 질량이 요 A 라인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질량이 작은 놈이죠. 같은 질량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같은 질량이었으면 가만히 있어요. 같은 같이 질량이 가요. 똑같이 움직여. 같이 가요. 같은 질량이었으면 왜요? 같은 질량이면 속도가 교환되는 게 아.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 당공을 생각해 본다면 딱 때리고 당공 멈추고 얘는 같은 성향이에요. 아. 이랬어? 같은 질량. 같은 질량의 당공이라면 이랬어요? 물론 딱 소리와 함께 에너지가 약간 손실됩니다만은 그 정도를 무시한다면 같은 속력은 튀겨나가는. 알겠어? 시계방에 보면 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이쪽 하나 추가 하니까 툭 치면 또도도도 해고 몇 마리 추 하나 올라가는. 추 두 개가 이렇게 하면 또도도 해고 두 개가 올라가는.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나중에 시계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계속 또딱 이런 겨울왕국에서 봤어요. 겨울왕국에서. 예. 안나 맞아. 근데 막 이게 시상 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완전 충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터가 조금씩 더 가해줘요. 알겠어? 정리해요. 선생님 이거가 북쪽으로 가다 동쪽으로 갔는데 왜 좌회전이에요? 나 지금 북쪽으로 나가거든요. 나 지금 북쪽으로 대로 돼 있고 버스가 이렇게 가니까. 아. 됐어? 정리가 다 됐습니까? 네.
자신나가 공부하면 알겠지만 널찍널찍하게 써야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됩니까에 대해서 이게 보존된다 했습니다. 그지? 뭐일 때? 완전 탄성 충돌일 때 했습니다. 일반적인 비탄 충돌이라든지 완전 비탄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보존되지 못한 이것은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운동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쌤 혹시 증가된 케이스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여러 문제에서 봤어요. 철수와 영희가 얼음판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있어서 밀었대. 철수가 영희를 밀었대. 영희 혼자 밀려나갑니까? 아니요. 마찰했다면 영희가 미끄러나면 철수 이렇게 뒤로 미끄러지나요? 우주 공간에서 공을 내가 던지면 나도 이렇게 뒤로 가요 하는 거예요. 알겠어? 두 개의 수레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용술이 압축돼 있었어. 압축된 용술이 풀어지면 하겠습니다. 알겠어? 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놈도 반대편으로 튀어나가는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A는 2kg짜리 쓸게요. 그냥 A는 2m이고 B는 m이라 쓸게요. 이해됐어요? A의 질량이 2배 더 많대요 하겠습니다. 되겠나? 되겠나? 앞 용수책이 풀어지는 순간 풀어지면서 A, EM, B, M 어떤 놈이 더 큰 힘을 받을까요? 마찬가지 어때요? 큰 힘이요. A가 받는 힘이 클까? B가 받는 힘이 클까? B. B요. 수레는 A하고 B 두 개의 수레가 있었어요. A가 관성이 높으니까 B. B. 다요? 작은 반짝이 져요. 작은 반짝이 져요. 아, 그런가? A가 받는 힘이나 B가 받는 힘이나 작은 반짝이 져요. 같은 크기예요. 관성은 그래 A가 더 관성이 커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가 작아요. 힘을 갖고 가속도가 와, 얘는 그렇구나. 가속도가 작아요. 그래서 우와. 얘가 V 속도면 얘는 2V 속도로 밀려나가요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 보존을 한번 땡겨보면 아니 어차피 정지 상태였잖아. 운동량이 제로였죠. 그래서 그럼 얘는 2m짜리가 마이너스 V 플러스 m짜리가 2V 하니까 결국엔 같잖아. 같은 힘을 받았어요. 됐어? 힘을 크게 갔으니까 F 이퀄 MA 들어갈 때 질량 큰 놈은 가속도가 작고 질량 작은 놈은 가속도가 크게 그렇게 해서 속도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엔 X축 시간축이 돼서 A라는 놈은 왼쪽 방향 가니까 마이너스 속도를 쓴다면 마이너스 V가 됐다면 B는 플러스 2V로 B가 A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시간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른 충돌 하나를 쓰겠는데요. 폭발력입니다. 폭발력은 운동량 보존 당연히죠. 운동량 보존 안 돼요. 근데 운동에너지 보존 안 돼요. 근데 운동에너지가 EK가 증가했어요. 예, 운동에너지 제로였다가 각각 운동에너지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생긴 겁니까? 하면 그건 아니죠. 아까 충돌할 때 꽝 하는 소리 에너지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다면 이거는 용설이 가지고 있던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이게 아니라 이 안에 화약이 있다면 화약이 팡 터지는 화학적 에너지가 또는 철수와 영희를 직접 밀어주는 이 일로 인해서 에너지가 증가됐을 뿐이라고요. 이 경우는 반박의 수가 1보다 크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하세요. EK라고 돼 있는
예, 운동에너지요. 계속 키네틱 에너지 EK 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맨 처음에 역행할 때 그 힘력할 때 그 힘이 작용 반작용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지? 질문하자. 자, 내보다 지령이 훨씬 작은 채연이는 마찰이 있는 땅바닥에 있었고요. 줄자리에 가고 있네요. 근데 나는 마찰이 없는 빙판길에 심지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되겠어요? 채연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줄만 치고 있고 내가 떼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걸려요. 자, 질문. 채연이가 줄을 당기는 힘과 내가 줄을 당기는 힘 누가 더 클까요? 똑같아요. 아,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끌려가고 채연이는 안 끌려가요. 나는 바닥에 마찰이 없다 보니까 그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갔고 채연이는 바닥에 마찰이 있다 보니까 마찰력이 잡아당기는 힘과 자 생각해. 채연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줄이 이렇게 있었는데 채연이에 걸리는 마찰력과 줄 당기는 힘 중에 누가 더 컸어요? 선생님이 생각나는.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게 채연이가 잡아당기는 힘과 다르지 않겠죠. 채연이는 그냥 가만히 서 있지만은 어쨌든 줄에 작용하는 힘은 내가 잡은 힘과 같아요. 알겠어? 그럼 채연이는 가만히 있다고 했잖아요. 채연이는 줄을 당기는 힘과 바닥과의 마찰력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바닥과의 마찰력. 그렇죠. 같잖아요. 다 똑같네요. 알짜의 힘이 뭔데? 0이잖아. 정지 있댔잖아. 정지 있댔잖아. 정지 있으면 알짜의 힘이 0이야. 잡아당기는 이쪽으로의 힘과 마찰력 반대 방향의 힘이 평등하게 되는 거야. 마찰이 많이 더 크다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다 똑같네요. 이게 그래서 정지에 있다. 알짜의 힘이 0이다. 이게 티 나와야 되고. 알겠어? 선생님 왜 알짱이가 뭐였죠? 한 물체에 작용되는 모든 힘의 합력이 알짜의 힘이에요. 왜 이름이 알짜지? 알짜의 힘 반응식 들어갔잖아. 실제로 반응해야 참여하는. 실제로 모든 힘의 합력을 통해서 그 물체에 실제로 작용될 수 있는. 정리해라. 정리해라. 이거 끝나고 생각까지 시간이 없어. 왜요? 40분. 편의점 갔다 오려고. 5시 반에 칼같이 끝내줄게요. 근데 5시 반에 칼같이 시작하잖아요. 야봐야지 뭐. 이게 물체의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꽤 많은 데서 이 운동량 보존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찰이 없는데요. 0.99kg짜리의 나무도막이 있었다고 할게요. 네, 0.99예요. 계산하기 나는 관대하다. 화살이 날라오는데 10g짜리 화살이에요. 0.01kg짜리예요. 얘가 30m/s의 속력으로 날라온대요. 그랬더니 마찰이 없대요. 쿵 박히면서 함께 움직이는 속력 V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간단하죠? 0.01짜리가 30m/s의 속력으로. 얘는 운동량 제로죠. 아, 이제 합하면 얼마 됩니까? 오 예. 1kg짜리. 오. 나는 관대하다. 다시 한 번 더 찾아가라. 나는 관대하다. 과학성이 관대하다. 와. 친절하게. 그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얘가 안 같은데. 예, 그놈이 얼마의 속도로? 예, V의 속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이산수계산 얼마 나와? 0.3 나와? 0.3.
0.3은 1km짜리 곱하기 속력 v. 예, 이 놈은 0.3. 0.3m/s의 속도로 우와. 움직여 하겠습니다. 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만약 마찰이 없는 빙판길에서 칼도 이러는데 화살이 푹 박혔어? 이게 가는 거예요. 우와. 뭔 뜻인지 알겠어요? 전쟁. 아, 아이스 예. 그 그러면 빙판길에 참 재밌겠다. 땅에 있으면 푹 맞아서 이렇게 누이되겠지. 마찰 가고 다 써봐 다 써봐. 네. 이렇게 되겠지. 왠지. 근데 만약에 공중에 이렇게 뜬 상태에서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될까? 푹 맞고 밀리겠지. 총알 맞으면 밀리겠지. 으악. 근데 대팔 맞으면 우와. 박살나요. 폭발형으로 되나요? 그 한시가 포탄이 튀기- 어떤 포탄이라는데요. 포탄 내부에서 터지게 되면 이제 빵 터지겠죠. 사지가 찢길 거. 근데 그렇지 않냐고. 제가 제가-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의 것에 대해서 그때 천자총통 뭐 이런 것들 해서 쏘잖아요. 그때 쏘면 돌덩이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안 아프잖아요. 그 돌덩이 날아가니까 이제 배 옆구리를 팍 깨가지고 배에 물이 차서 침몰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물론 사람한테 맞으면 사람 깨지겠지. 뭔 뜻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면 지금의 포탄처럼 배에 포탄이 펑 부딪히고 포탄 내부에 있는 화약이 다시 빡 터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도 있잖아요. 대포 맞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크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충격을 덜 입지 않을까요? 총 맞는 거. 내가 할 때 근데 내가 총알보단 대포알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때 포의 속력도 만만치 않게 속력이 빨라요. 사실 운동량이 너무 큰 놈이 와요. 총알이 맞으면 그냥 시시 온전하게 있겠죠. 뭐 그냥 총탄 맞고 피 좀 흘리고 죽어 있는. 근데 포탄 맞으면 산산조각이 나요. 으아. 뼈가 아프다. 예, 그러니까 뭐 시신 수급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팔다리가 난자 이런. 예, 옆에서 했습니다만 자 이만큼 오늘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아니 왜 차가운 조사는 이렇게 많다야? 책 있어요. 여기서 이게 유시형 물리랑 그냥 물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상당히 힘든 거지. 자, 입시물리 여러분한테 숙제가 나온 게 있는데요. 6월 거 1번부터 9번까지 풀어야 했다. 맞나요? 네. 오, 바로 15번 문제가 비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 오, 오, 똑같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6월 거 연습을 좀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만 풀면 됩니다. 뭔 문제 알겠어? 네. 풀만하다 싶은 역학만 풀면 됩니다. 전자기는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역학만 우리 할 거예요. 입시물리에선 시작하십시오.